트로이 목마와 전설의 도시 테네아.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에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전설 속 도시 테네아라는 도시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역사 미스테리를 접하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혹여 저처럼 처음 들으시거나 이름만 간신히 들어본 분들이 계실 듯해서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테네아라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트로이의 목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13세기에서 14세기에 있었던 트로이 전쟁은 최근까지만 해도 신화이거나 호메로스라는 그리스의 음유시인이 쓴 일리아스라는 서사시를 통하여 작가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소설로만 지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고학자들의 오랜 연구로 트로이 전쟁은 지금의 튀르키예 즉 구터키에서 트로이와 관련된 유적들이 발견이 되면서 실제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문제는 트로이 전쟁까지는 실제했다고 확인이 되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던 영화 속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보았던 트로이 목마가 과연 실제했는가였습니다. 사실 트로이 전쟁이 확실히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고서에 등장한 짧은 분량으로 대충 짐작만 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트로이의 전쟁과 관련하여 그리스 신화가 살짝 믹서된 역사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트로이에 대한 명확한 역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진짜 트로이의 올바른 역사를 써내려가겠지만요. 트로이의 전쟁은 그리스 신화와 실제 전쟁이 오묘하게 혼재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트로이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발단으로 신 중의 신이었던 제우스 신이 등장합니다. 제우스 신에 관련된 신화가 재미있어 소개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불륜의 신이 제우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우스는 겁을 먹게 되고 결국 자신과 결혼하게 될 여신을 인간에게 연결시켜 둘을 결혼시킵니다. 제우스는 여신에게서 낳은 자식이라면 분명 신의 혈통을 타고 낳기에 특별한 능력을 타고 날 터. 그 아이가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혹여라도 자신을 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자신과 결혼할 여신을 인간과 결혼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인간의 피가 섞인 남자 아이라 할지라도 신만큼 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를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우스는 쪼잔하게 실이 모든 신들을 파티에 초대하지만 유일하게 불륜의 신만큼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불륜의 신은 자기가 아무리 그런 막을 했다고 해도 신이라는 것이 쪼잔하게 구는가 라며 제우스에게 앙심을 품게 되고 그래 좋다. 네가 나를 왕따시킨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하고는 그 파티를 회방 놓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쥐어짜 묘책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는 황금으로 된 사과를 가지고 초대장도 없이 파티장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니 파티장에서 깔깔거리며 즐기던 여신 아프로디테, 아테나, 헤라 이렇게 셋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그 곁으로 다가가 슬그머니 황금 사과를 놓고 갑니다. 이때 세 여신은 동시에 이 황금 사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 후 세 여신은 말 그대로 피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황금 사과에는 바로 이런 글귀가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과는 최고의 미인에게 바친다. 결국 이 싸움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세 여신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끼리 싸워봤자 정답은 없을 것이니 차라리 인간에게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대 트로이 왕국의 왕자였던 파리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전설이 재미있는 것이 신들도 우리 인간과 똑같구나 라는 것입니다. 파리스 왕자가 모든 신들 앞에서 신들의 질문을 받고 망설이고 있을 때 아프로디테 여신이 다가와 들리든 말듯 작은 소리로 그에게 속삭입니다. 이 사과를 나 아프로디테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줄게 라고 파리스에게 잉크를 날리며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테나가 이에 질세라 파리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리스, 내가 나를 선택한다면 평생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겠어. 라고 전쟁의 여신답게 평생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큰 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헤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지요. 이러다 자칫하면 최고의 미인 자리를 뺏기겠다 싶은 헤라는 다급하게 파리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는 여신 중에서 최고의 여신이니 내 권한으로 평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줄게 라고 헤라는 자신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파리스에게 자신만만하게 제안을 합니다. 인간이었던 파리스는 새 여신에게 둘러싸여 한참을 고민을 하다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미인은 아프로디테 여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시 파리스도 남자는 남자였던지라 전쟁보다는 미인을 준다는 아프로디테의 말에 아프로디테가 가장 미인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뭐 어쨌다고 뜬금없는 신화 타령이냐고 반문하실 분들을 위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로이의 전쟁은 그리스 신화와 현실이 묘하게 믹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신화가 현실과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사실 트로이가 위치한 곳은 지중해변에 있는 튀르키예 도시입니다. 이곳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그 시대 모든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무역을 통하여 트로이는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당시 최첨단 시스템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최강대국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앞선 신화와 연결 짓게 됩니다. 트로이가 당시 최강대국이었기에 굳이 전쟁을 한다고 해도 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신을 상대할 적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싸워서 충분히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에게는 전쟁보다는 세계 최고의 미인을 얻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이고 그로 인해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당시 최고의 미인이었던 스파르타의 왕비인 헬레네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서 잠깐 왕비라면 이미 결혼한 유부녀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불륜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과 파리스와의 약속만 생각하고는 무조건 최고의 미인이었던 헬레네를 파리스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트로이와 스파르타의 미녀 전쟁이었다고 하는 재미있는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화와 혼재되어 있으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두 국가의 전쟁은 분명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트로이는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함부로 트로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도 쉽게 덤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물쩡거리기를 2년이 흘러가게 되고 혼자는 도저히 트로이의 상대가 안 된다고 현실 파악을 제대로 했던 스파르타는 그리스와의 연합군을 만들어 출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트로이는 막강했기에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합군과 트로이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전쟁을 끌었다고 합니다. 두 국가가 유부녀였던 헬레나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피 튀기게 싸운 꼴이긴 하지만 그 당시 헬레나는 여신과 견줄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남자가 쉽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연합군이 아무리 되들어봤자 승산이 없자 꼼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머물던 진영에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듯 후퇴를 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처럼 트로이는 전쟁을 너무 쉽게 이겼다고 자축하며 연합군이 버려두고 간 군수 물품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줍줍하게 되고 특이하게 생긴 트로이 목마까지 의심 없이 트로이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트로이는 멸망당하게 되고 백성들과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 그들만 모여 살 수 있는 정착지로 그리스의 테네아라는 곳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때 문득 오래전 제가 올렸던 영상 중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면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헬레나의 버금가는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던 카산드라가 생각이 나네요. 결국 그녀의 충고를 무시하고 트로이 목마를 들여와 멸망하게 되지만요. 그렇다면 과연 트로이 포로들이 살았던 테네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행히 최근 연구로 테네아의 위치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에서 테네아의 유적들이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연구 중이라고 하니 테네아의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트로이의 포로들이 트로이 목마로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그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했다던 테네아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